19억 아파트가 부른 비극, 형제는 왜 칼을 들었나? 서울 잠실. 고층 아파트가 즐비한 이 동네에서 시가 19억 원짜리 아파트 한 채를 놓고 벌어진 일입니다.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평생을 함께 자라며 같은 밥을 먹고 같은 추억을 나눴던 사이였죠. 그런데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이 형제에게 남은 건 아파트 한 채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단순한 상속 문제였습니다. 형제가 나눠 가지면 될 일이었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무언가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고 불신이 쌓이고 결국 한 형제가 칼을 들었습니다. 형, 왜 나한테 먼저 말도 안 하고. 그날 아파트 거실에서 벌어진 일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비극이었습니다. 19억이라는 돈이 가족을 갈라놓았고 결국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여러분, 이건 남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가정에서 상속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형제가 법정에서 다투고 부모 자식 간의 연을 끊고 심지어 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왜 가족은 재산 앞에서 이토록 무너지기 쉬운 걸까요? 오늘은 이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 상속이 왜 그토록 위험한 화약고가 되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이런 비극을 막을 수 있는지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잠시 멈춤. 영상 시작하기 전에 부탁 하나 드릴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 더 유익한 정보들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형제의 이야기는 사실 아주 평범하게 시작됐습니다. 부모님은 평생을 성실하게 일하며 재산을 모으셨습니다. 잠실의 아파트 한 채, 그게 전부였죠. 큰 부자도 아니었지만 자식들에게 뭔가 남겨주고 싶으셨던 평범한 부모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부모님 두 분 모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상속이 시작됐습니다. 법적으로는 간단했습니다. 형제가 둘이니 반씩 나누면 되는 일이었죠. 하지만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를 팔아서 돈으로 나눌 것인가, 아니면 한 사람이 아파트를 갖고 다른 사람에게 보상을 할 것인가. 이 단순한 선택이 두 형제 사이에 거대한 균열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형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부모님을 더 많이 모셨어. 병원도 내가 더 많이 다녔고 돈도 내가 더 많이 썼지. 그러니 내가 아파트를 가져야 해. 동생은 이렇게 느꼈습니다. 형은 부모님 집 근처에 살면서 편하게 지냈잖아. 나는 멀리 떨어져서 자주 못 왔지만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 법적으로 반반인데 왜 형이 더 가져가려고 해? 대화는 평행선을 그었습니다. 만날 때마다 이야기는 같은 패턴으로 반복됐죠. 처음엔 조심스럽게 의견을 나누던 두 사람이 점점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형, 그건 좀 아니잖아요. 너는 뭘 알아?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감정은 깊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형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동생과의 합의 없이 상속 등기 절차를 진행하기 시작한 겁니다. 물론 불법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정리하는 건 권리니까요. 하지만 동생의 입장에서는 달랐습니다. 형이 나를 배신했다. 그렇게 느껴진 겁니다. 동생은 분노했습니다. 배신감이었죠. 형이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혼자 다 처리하려고 해. 전화를 해도 형은 피했고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동생은 점점 더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자신이 가족에서 버려진 것 같은 기분이었죠. 그리고 불행하게도
이 감정은 대화로 풀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단단하게 굳어졌습니다. 동생은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 몫을 빼앗기고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불안과 분노, 그리고 절망감이 뒤섞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감정의 소용돌이가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사람은 돈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닙니다. 자존심 때문에, 무시당했다는 느낌 때문에, 그리고 나는 소중하지 않다는 절망감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이 형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9억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서로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게 문제였죠. 그날도 두 형제는 만났습니다. 아파트에서였죠. 어쩌면 마지막으로 대화를 나눠보자는 의미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대화는 시작부터 어긋났습니다. 형은 여전히 자신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고 동생은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태였습니다. 형, 왜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진행했어요? 내가 왜 너한테 일일이 보고를 해야 돼? 내 지분은 내가 알아서 하는 거야. 그게 말이 돼요. 우리 형제잖아요. 형제? 너는 지금까지 뭘 했는데 형제를 들먹여? 말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과거의 상처들이 하나씩 튀어나왔죠. 어릴 적일 부모님 병간호 문제, 돈 문제, 모든 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지고 서로를 비난하는 말들이 오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동생의 이성이 끊겼습니다. 주방에 있던 칼을 집어들었습니다. 처음엔 위협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형, 정신 차려요. 그렇게 외치고 싶었던 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상황은 통제 불가능하게 흘러갔습니다. 형이 칼을 빼앗으려 했고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칼이 형의 몸을 찔렀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피가 흘렀습니다. 형은 쓰러졌습니다. 동생은 그제야 정신이 돌아온 듯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든 칼이, 바닥에 쓰러진 형이, 그리고 자신이 한 일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형.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형은 이미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동생은 그 자리에서 체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전 그냥 제 몫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에요. 형이 저를 무시하는 게 너무 억울했어요,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이 한순간에 벌어지는 겁니다. 19억이라는 돈이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고 또 다른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렸습니다. 그리고 남은 가족들은 평생 이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재산 다툼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인 서운함, 무시당했다는 감정, 그리고 나는 소중하지 않다는 절망감이 폭발한 비극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나는 절대 저렇게 안 돼. 우리 가족은 다르지.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통계를 보면 상속 문제로 법정 다툼을 벌이는 가족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정까지 가지 않더라도 상속 때문에 관계가 틀어지는 가족은 훨씬 더 많습니다. 명절에 얼굴도 안 보는 형제자매, 부모 장례식에서 마지막으로 인사한 뒤 연락을 끊은 친척들. 이런 이야기는 이제 너무나 흔합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첫 번째 이유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돈만 공평하게 나누면 문제 없겠지.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상속에는 돈 이상의 것이 담겨 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 인정, 그리고 자신의 가치에 대한 확인이죠. 형은 항상 더 사랑받았어. 동생은 편하게만 살았어. 이런 생각들이 평생 쌓여 있다가 상속이라는 결정적 순간에 폭발하는 겁니다. 누가 얼마를 받느냐가 아니라
나는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가를 확인하려는 싸움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명확한 의사표시의 부재입니다. 한국의 많은 부모님들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중에 애들이 알아서 잘 나눠 가지겠지. 내가 죽고 나면 애들끼리 사이좋게 하겠지. 하지만 이건 너무 낙관적인 생각입니다. 유언장을 작성하는 비율은 여전히 낮습니다. 설령 유언장이 있어도 법적 효력이 없는 경우가 많죠. 그냥 편지 형식으로 너희들 사이좋게 나눠 가져라라고 쓰신 것뿐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결국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자녀들은 명확한 기준 없이 서로 협상을 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오해가 생기고 불신이 쌓이고 결국 관계가 무너지는 겁니다. 세 번째 이유는 재산의 불균등한 분배 경험입니다. 형은 대학 등록금을 다 받았는데 나는 장학금으로 다녔어. 동생 결혼할 때는 집을 사줬는데 내 결혼할 때는 안 그랬어. 이런 기억들이 평생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가 상속 문제가 생기면 이 모든 게 계산되기 시작합니다. 그때 형이 받은 게 얼마인데 이번엔 내가 더 받아야 공평하지 않아? 이런 식으로 과거의 모든 일들이 청산의 대상이 되는 거죠. 네 번째 이유는 외부 요인의 개입입니다. 형제자매끼리만 있으면 괜찮은데 배우자가 개입하면서 문제가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신 형은 너무 욕심이 많아. 시동생이 너무 뻔뻔하지 않아? 이런 말들이 당사자의 감정을 더 자극하죠.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이 모든 요인들이 한꺼번에 작동한다는 겁니다. 쌓인 감정, 불명확한 기준, 과거의 불공평, 외부의 자극. 이게 다 합쳐지면 평생 사이좋게 지내던 형제도 순식간에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비극을 막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먼저 부모 세대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나중에 아이들이 알아서 하겠지라는 생각은 가장 위험합니다. 살아계실 때 명확하게 의사를 표현하세요. 유언장을 작성하세요.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유언장이어야 합니다. 공증을 받으시고 자녀들에게도 미리 알려주세요. 왜 형한테 더 줘?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땐 솔직하게 설명하세요. 형이 나를 더 많이 돌봐줘서 동생은 이미 많이 도와줬으니까 등등. 이유를 알면 자녀들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정기적으로 가족회의를 여세요. 재산이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나중에 어떻게 나눌 계획인지 공유하세요. 투명하게 이야기할수록 나중에 오해가 줄어듭니다. 다음으로 자녀 세대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상속은 권리이기도 하지만 부모님의 마지막 뜻이기도 합니다. 내 몫을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형제자매와의 관계는 더 중요합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가족은 한 번 잃으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감정에 휘둘리지 마세요. 변호사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제3자의 객관적인 시각이 상황을 정리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대화하세요. 문자나 카톡이 아니라 얼굴을 맞대고 진심으로 대화하세요. 형, 내가 서운했던 건 이거야. 동생, 나도 내 입장이 있어.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의외로 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상속은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관계의 문제입니다. 평생을 함께한 가족이 돈 때문에 무너지는 건 너무나 슬픈 일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의 가족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쌓인 서운함이 있진 않은지, 오해가 있진 않은지, 말하지 못한 감정이 있진 않은지 돌아보세요. 그리고 용기를 내세요. 부모님께, 형제자매에게 먼저 손 내밀어 보세요.
우리 한번 진지하게 이야기해 볼까? 이 한마디가 나중에 큰 비극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잠실의 19억 아파트, 그 아파트는 지금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집을 놓고 다퉜던 형제 중 한 명은 이미 이 세상에 없고 다른 한 명은 교도소에 있습니다. 재산은 남았지만 가족은 사라졌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은 그렇지 않길 바랍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대화하고 사랑하세요. 그게 부모님이 진정으로 바라시는 유산일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